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오늘 고전시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너무나 오늘 공부하기 좋은 지문이에요. 고전시가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대주제 중에 하나인 풍류의 정서를 아주 깊게 머금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문을 좀 이해하면 풍류의 정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뚫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전시가 절대 틀리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틀리시고 많이 고치시고 해석본하고 원본하고 같이 나란히 위아래로 더 위에 원본 아래에 해석본 두시고 여러 번 읽어보는 거야. 아까 내가 추론하면서 굉장히 곤란해했던 이 문장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해석 안 되더라도 앞뒤 맥락을 통해서 추론하는 훈련 하시고 대주제를 잡은 다음에 이게 자연친화니까 이 문장도 자연친화의 어떤 의미가 아닐까라고 추론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실제 해석본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지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고전시가를 공부하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 반복되는 어휘, 반복되는 사상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전시가가 점점 더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고전시가 딱 나왔다. 대주제부터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대주제는 크게 4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풍류, 한, 기행, 기타인데 풍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친화죠. 그리고 한은 마음속에 맺혀있는 슬픔, 뭐 유배지에서의 슬픔이라던가 남녀간의 이별로 인한 슬픔, 가난으로 인한 슬픔, 뭐 여러 가지의 슬픔이 좀 있겠죠. 그런 한의 정서, 마음속에 맺혀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슬픔이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기행이죠. 여행기입니다. 여정, 견문, 감상,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로 이루어져 있는 기행문도 큰 대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기타인데 유교적인 어떤 교훈, 가치관을 전달한다든가 사실적인 서민의 삶을 뭐 보여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특이한 주제들이 나올 텐데 이 기타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역대 수능이나 모의고사들에 출제되는 주제들은 이 1, 2, 3번이 많고 사실은 1번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2번 뭐 유배지에서의 임금에 대한 그리움도 결국에 임금을 보지 못하는 어떤 답답함 속에서 맺히는 슬픔, 한이라고 우리가 귀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큰 대주제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대주제에 맞춰서 작품들을 읽어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풍류가 뭔지부터 정리를 하세요. 풍류는 뭐다? 멋입니다. 기억하세요. 풍류는 양반의 멋이에요. 그리고 이 멋은요 결국에 다름이야. 난 너들과 달라. 나는 속세에 사는 양반들과는 달라. 그래서 이 풍류의 정서에서는 주된 시장 전개 방식이 속세와의 대비예요. 즉, 야 너네들은 도시에 살지 나는 자연에 살아. 너네들은 부귀 공명을 추구하고 돈을 좋아하지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 너네들은 맨날 바쁘고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지 나는 만족감 속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니들과 달라라는 속세와의 대비, 시상전개 방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류의 정서에 대해서 단순하게 자연친화라고 정리하지 마시고 양반들의 멋, 속세와의 대비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풍류의 정서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다. 자, 풍류의 정서 점철되어 있는 시입니다. 신경의 전원사시가고요. 일단 이 사시가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부터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보기 한번 가볼게요. 사시가는요. 사계절의 흐름에 맞추어서 시상, 시인의 생각이죠.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 그래서 사시가에서는요.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면서 어떤 계절의 흐름을 드러낼 때가 있고요. 계절에 관한 생각들을 드러나는 연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장 좋아요.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험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해. 먼저 경치를 제시한 다음에 화자의 반응이나 정치를 덧붙여 뒤에 정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선경후정이라고 하죠. 먼저 경치를 얘기하고 뒤에 그 경치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얘기한다. 혹은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외부에 있는 풍경을 이야기하다가 내부에 있는 자신의 마음,
정서, 어떤 깨달은 바,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훈련을 해봅시다. 연시조기 때문에요. 각수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수, 삼수, 육수, 칠수, 구수가 나와 있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양파의 풀이 기니까 봄빛이 늦어 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전부 다 계절적 배경의 시어들입니다. 봄빛, 봄을 나타내는 시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도화는요, 풍류를 표상하는 시어예요. 풍류를 상징하는 시어란 말이에요. 이 도화가 복숭아꽃이죠. 옛날부터 복숭아는요, 신선들이 먹는 과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꽃이 있다, 이거는 옆에 복숭아가 있다, 즉 신선들이 머무는 곳이다, 즉 신선과 같은 풍류의 삶을 살고 있다.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도화가 나오면 대주제가 풍류다, 양반들과는 다른 어떤 그 자연 속의 멋이라고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눈치채시면 된다는 거죠. 도화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풍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초장에 있는 이 문장도 자연을 감상하고 있는 문장이로구만 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밤비는요, 하강적 심상, 무언가 내려가는 이미지의 시어이자 동시에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야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아이야는요, 고전시가에서 특히 마지막 줄에 자주 나오는데 양반들이 뭔가 감탄했을 때 옆에 있는 머슴을 부르면서 그 감탄이라던가 한탄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는요, 뭐 특별한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항상 같이 있는 머슴 정도다. 야, 아이야, 소 먹혀, 좋게 먹여서 논밭 갈게 하여라 이러면서 자연 속의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일종의 감탄사 비슷한 어떤 감정의 표현이다. 아이야, 너무나 즐겁구나. 요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는요, 봄날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삼수는요, 보자마자 녹음 표시하셔야 되고요. 녹음은요, 이게 레코딩이 아니라 녹음하는 게 아니라 이 녹음은 여름날에 시원한 나무 그늘을 의미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녹음은요, 여름을 상징하는 시어다. 여름이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나타내는 시어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닭의 소리가 여유롭게 들린다. 또 아이야 하면서 이 자연 속의 어떤 만족감에 대한 감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네요. 자, 긴 졸음을 깨우자. 긴 졸음을 깨우자니까 지금 졸고 있나 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아파서 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왜? 큰 주제가 이미 풍류, 자연 친화기 때문에 이건 여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풍류를 표상하는 시어 중에 하나가 긴 졸음, 여유로움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을에 국화가 폈다. 역시나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드러내는 시어와 그러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수마다 드러나고 있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국화는 가을에 피는 꽃이죠. 중양이 거해로다. 특히 이 국화는요, 가을날에 추워지면서 아침 이슬이 꽝꽝 얼은 설이나 아니면 막 눈이 내릴 때도 이제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이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충성심,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지조와 절개를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 시는 자연 친화의 시니까 거기까지 갈 이유는 지금 없다는 거죠. 아름다움이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가을이다. 선생님 그럼 언제는 충성심이고 언제는 그냥 자연 속 아름다움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주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대주제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국화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냥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다. 계절이 가을임을 드러내는 시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로 빚은 술이 하마 아니 익었겠느냐 벌써 익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술 역시 풍류를 표상하는 시어다. 특히 이 풍류의 정서 중에서도 흥, 만족감, 기분 좋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흥취라는 표현이에요. 흥취.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흥취가 드러나고 있다.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흥취. 그죠? 흥취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아이야 또 감탄하고 있네요. 머슴한테 말을 거는 거야. 아이야 자해와 황계로 안주장만 하여라. 이거 맛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답 보고 갈까요?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서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풍류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나 좋은 표현이다. 좋습니다. 북풍은요 겨울날 부는
날카로운 차가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동풍은 봄바람이고요. 북풍은 겨울바람이에요. 남풍은 여름바람, 그죠? 서풍은 뭐 이제 가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여름하고 가을은 애매해서 잘 안 나오지만 동풍은 봄을 상징하는 시어, 북풍은 겨울을 상징하는 시어.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드러내고 있고 눈이 진다. 근데 여기서도 눈을 여러분이 시련이나 고난으로 읽으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제가 이미 풍류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첨, 초가집 역시 풍류를 표상하는 시어다. 모첨은 초가집이란 뜻인데 결국에는 검소함, 안빈낙도, 가난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표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이것 역시 뭡니까? 속세에 사는 양반과 자신이 다르다는 멋의 표현입니다. 야, 니들과 달라. 너네들은 전부 기와집에 살지. 나는 초가집에 살아. 초가집이 모첨이라고요. 자, 좋습니다. 찬빛이 석양이 거이로다. 시간적 배경 저녁이네요. 아이야 먹고 자라 하루라.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할 수 있잖아. 전체적인 내용이 풍류니까 이것도 만족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끼워 맞추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시간은요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지 못해도 우리가 앞뒤 맥락을 통해서 대주제를 먼저 파악하고 이거 풍류겠거니 라고 하면서 거뜬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봐 아이들아 새해 온다고 즐겨하지 마라.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랑은 다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머슴이라기보다는요 새해 온다고 즐거워하고 있는 어린 꼬맹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즐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헌사는 야단스러운 이란 뜻이거든요. 야단스러운, 야속한 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야속한 세월이 소년 시절을 전부 다 앗아가느니라 가져가 버린다. 우리도 새해를 즐겨하다가 갑자기 늙어버렸다. 늙음에 대한 한탄, 탈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나도 이렇게 백발이 되었으니까 너네도 너무 즐기지 마. 좀 있으면 이렇게 백발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백발을 즐기고 있다 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A에서는 현재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훈계, 자신은요 늙음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데 어린애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새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대에 대한 훈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충고, 훈계 같은 말이죠.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이 드러난다. 제가 요 산중잡곡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26 EBS에서도 김득현의 산중잡곡이 출제가 됐죠. EBS에 수록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9수. 늙은이가 늙은이를 만나니 반갑고 즐겁구나. 늙은 줄을 모르겠다. 진실로 늙은 줄 모르니까 매일 만나 즐기리라. 여기는 뭡니까? 늙은이가 늙은이를 만났으니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이 드러나면서 이건 역시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늙어가는 화자와 앞에 있는 대상 사이의 어떤 만족감, 기분 좋음, 이런 어떤 교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3번의 정답까지 보시면 각 연에서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계절의 흐름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 속에 잘 어우러져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 차이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어색하죠. 그 안에서 흥취를 즐기는 인간, 화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 이 풍류를 상징하는 시어들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시어 나오면 아 풍류겠구나 라고 대주제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대주제를 통해서 너가 모르는 문장들이 나와도 맥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특히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들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오늘을 기회로 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풍류는 곧 양반들의 멋입니다. 멋은 뭐라고요? 다름이라고요. 그래서 풍류의 시의 주된 시상전개 방식은요 속세와의 대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세의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 라고 여러분들이 시상전개 방식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화자의 정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틀려도 좋으니까 잘 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저도
저도 제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가끔 좀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쵸? 그리고 내가 안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뭔지, 나의 마음은 어떤지 항상 성찰하고 명상하고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좀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내일 봅시다. 안녕.